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경고 신호를 잘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손상된 뒤에야 비로소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노인 전문의 데니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깝게 본 경우가 바로 간 건강을 놓친 사례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있거나 지방간, 강형화로 진행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얼굴색이 칙칙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술을 거의 안 드셨던 분들도 간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다 하고 방심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음식 습관 때문에 간이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독 작용이 약해져서 몸속 독소가 쌓입니다. 피로가 쉽게 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무엇보다도 노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심장이든 신장이든 폐든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은 손상된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이라도 올바른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이미 지쳐있던 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바꾸면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약에만 의존했던 분들이 식습관을 교정하자 피곤이 줄고 얼굴빛이 달라진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사람은 먹는 대로 늙는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간이 더 망가질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은 간까지 되살리는 놀라운 음식 3가지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간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간세포의 회복을 돕고 독소를 배출해 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이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내 간은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부터 바꾸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저는 시청자분들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천 안내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간을 되살리는 음식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김춘자 어머님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혈색도 괜찮고 특별히 큰 병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노랗게 보인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방간이 진행되어 있었고 간세포 손상도 발견됐습니다. 어머님은 술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술도 안 하는데 왜 간이 망가졌냐면서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술이 아니라 매일 드시던 음식이었습니다. 간에 무리가 가는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김 어머님께 약물 치료만 권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이 바로 비트였습니다. 여러분, 비트는 색깔부터 강렬합니다. 자줏빛을 띠는 그 색소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베타인은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간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비트에는 질산염이 많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간은 피가 많이 오가야 제 기능을 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거든요. 비트는 간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 어머님께서는 처음엔 비트를 먹는 걸 어려워하셨습니다. 너무 흙맛이 난다, 씹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샐러드에 얇게 채를 썰어 넣거나
사과나 당근과 함께 주스로 갈아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섭취하니 거부감이 줄고 꾸준히 드실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고 다시 검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RT와 에이스트라고 하는 간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피곤이 줄고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예전보다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가 마치 기적의 약처럼 간을 순식간에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매일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쌓아간 결과입니다. 비트는 간의 회복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우미이지만 꾸준함이 함께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비트를 어떤 방법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으로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스로 드시겠습니까? 혹은 반찬으로 데쳐 드시겠습니까?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꼭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가 왔을 때 약만 의존하지 말고 식탁부터 돌아보라는 겁니다. 간은 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 금세 회복의 길로 가지만 나쁜 음식을 계속 주면 금방 무너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음식은 비트였습니다. 간을 청소하고 피를 돌게 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꼭 한번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간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은 유일하게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간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데 탁월한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밀크시슬, 우리말로는 엉겅퀴라 불리는 식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간에 좋은 건강 보조제 하면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간 치료에 사용해 왔고 현대 의학에서도 보조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은 실리마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독성 물질이 간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또 이미 손상된 간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해 간세포에 보호막을 씌우고 회복 신호를 주는 이중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심한 어르신들에게 밀크시슬을 자주 권장합니다. 특히 약물이나 독소로 인해 간이 많이 혹사당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68살 이만호 어르신은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동시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이 꼭 필요했지만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 간이 지쳐버렸습니다.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두세 배 이상 올라가 있었죠. 저는 어르신께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밀크시슬 보조제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무작정 많이 드시는 건 절대 권하지 않았습니다. 권장 용량에 맞춰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3달 뒤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어르신 본인도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얼굴빛이었습니다. 전에는 칙칙하고 푸석했던 얼굴이 한결 맑아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밀크시슬이 간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만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도 생활 습관이 잘못돼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식을 계속 먹고 단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밀크시슬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밀크시슬은 도와주는 약초일 뿐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크시슬은 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 환경 독소로 인해 간이 많이 혹사당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반드시 적정 용량을 지키셔야 하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과다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통은 캡슐 형태의 건강보조제를 많이 드시지만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시중에서 밀크시슬 차라고 파는 제품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드시고 싶다면 보조제를, 천천히 음용하고 싶다면 차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간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도 어렵습니다. 꾸준히 바르게 관리할 때만 다시 살아납니다.
밀크시슬은 그 회복의 길을 든든히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음식 비트가 간을 청소하고 순환을 돕는다면 두 번째 음식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작용이지만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건강식품을 챙기지 못하는데 밥상에서 쉽게 간에 좋은 음식을 고를 수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 번째 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만나지만 간을 보호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음식,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자연 항생제라 불렸습니다. 세균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간이 해독 공장을 더 활발히 돌리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셈입니다. 또한 알리신은 지방이 간에 쌓이는 걸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은 간 수치가 개선되고 지방간 진행이 늦춰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루 한쪽의 마늘을 권장하곤 합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살 김정호 어르신은 늘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은 없었지만 검사해보니 지방간이 진행 중이었고 간 효소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과식과 야식을 줄이도록 하면서 매일 저녁 식사에 마늘을 곁들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마늘이 너무 매워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운 마늘, 볶은 마늘, 마늘 장아찌 같은 변형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달 뒤 김 어르신의 간 수치는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하다는 변화를 크게 느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강조드린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간은 조용히 보답합니다. 마늘처럼 작은 음식을 꾸준히 드신 게 바로 간을 살려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늘을 과다하게 생으로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한 어르신들은 속쓰림이나 복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고 부담이 덜합니다. 마늘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입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간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그만큼 간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마늘은 해독 플러스 지방 억제 플러스 혈액순환 개선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갖춘 음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은 침묵합니다. 간이 아프다고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챙기지 않으면 손상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늘처럼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기면 간은 반드시 회복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마늘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장아찌로 담가두고 드시나요? 댓글에 각자의 방법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트가 간을 청소하고 밀크시슬이 간세포를 지켜준다면 오늘의 세 번째 음식 마늘은 간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길로 간을 돕지만 결과적으로는 간을 되살리는 큰 힘을 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간을 되살리는 세 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비트였습니다. 비트는 간을 청소하는 청소부 같은 음식입니다. 베타인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혈관을 넓혀주어 깨끗한 피가 돌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고 지쳐있던 간이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둘째는 밀크시슬, 즉 엉겅퀴였습니다.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 실리마린은 간세포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손상된 간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약물이나 독소에 시달린 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 같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피로도 줄어든다는 점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마늘이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간에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또 혈액을 맑게 해 간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마늘은 해독과 지방 억제, 혈액순환 개선을 한 번에 책임지는 불씨 같은 음식입니다.
정리해보면 비트는 간을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 밀크시슬은 간을 지켜주는 방패, 마늘은 간을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불씨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은 침묵합니다. 아프다고 소리내지 않고 불편하다고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방심합니다. 그러나 간은 동시에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없이 이런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피곤해 하던 분이 몇 달 동안 식습관을 바꾼 뒤 활기를 되찾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간을 되살린 살아있는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를 샐러드나 주스로 조금씩 드시고 밀크시슬은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고 마늘은 하루 한쪽 익혀서 부담 없이 챙기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지쳐있던 간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간 건강은 음식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음식은 기초이고 생활 습관은 토대입니다. 두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간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나는 아직 괜찮다 하고 방심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죽은 간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 전문의 데니 킴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음식을 챙겨 먹고 있다. 나는 이렇게 간 건강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파수꾼입니다. 오늘부터 그 파수꾼에게 좋은 음식을 선물해 보세요. 간은 반드시 여러분의 정성을 기억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활력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